헛소리 좀 하지 마라! 난 단 한 번도 포기한 적도 버린 적도 없으니까 우리 뭐 하나 좀 합시다. 다시 자기 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우린 전부 다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아버지 강진영 사장의 오래된 명패 속에서 발견된 종이를 손에 쥔 순간 강태풍의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또렷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차용증 금 4천만 원, 지분 30%를 담보로 한다. 아버지가 여기에 이걸 숨겨두셨군요. 그동안 자신이 찾아 헤매던 모든 진실이 단 한 장의 종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태풍상사 사장실, 표현주는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하실장의 보고를 듣고 있었습니다. 강태풍이 직원들이랑 몰래 사무실에도 다녀갔답니다. 표현주는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이 자식이 아직도 포기를 못했구나. 그 순간 사장실 문이 벌컥 열리며 태풍이 들어섰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기 왜 온 거냐? 태풍은 대답 대신 천천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걸 찾느라 좀 걸렸네. 차용증이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표현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태풍은 담담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표박호 사장이 쓴 차용증이야. 4천만 원. 그리고 담보로 넘긴 표상선 지분 30%. 표현준은 이를 악물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계약은 그대로야. 너 차용증 기일까지 못 가져왔잖아. 태풍 상사 사장 자리는 내놔야지. 태풍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런데 내가 한 가지 계산을 못했더라고. 그는 차용증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써있는 30% 지분, 이게 아직 내 거더라고. 계약 내용에는 지분의 대산 얘기는 없었으니까. 소송을 걸면 표상선 지분 30% 전부 되찾을 수 있어. 표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그 지분 받아가든가. 태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필요 없어. 나 이 회사 안 먹어. 태풍 상사만 다시 돌려줘. 뭐라고? 태풍 상사 사장 자리만 되돌려주면 된다고. 순간 표현준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짜 바보네. 강태풍. 그는 의자를 밀치듯 일어나 문을 향해 걸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사장 자리 돌려줄게. 대신 내가 무너지는 건 이제부터야. 문이 3개 닫혔고 사장실엔 태풍 혼자 남았습니다. 표현준은 표상선으로 돌아와 분노에 찬 눈으로 사무실을 서성였습니다. 강태풍. 결국 돈으로 찍어 누르기밖에 답이 없군. 그는 외국 바이어 마크와의 대형 계약을 떠올렸습니다. 무리해서라도 자금을 끌어모아 사업을 터뜨린다면 태풍 상사를 다시 짓밟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표현주는 컨테이너 창고로 향했습니다. 어둠 속에 묶여있던 표박호 앞에 차용 서류를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사인하세요. 대박 나는 사업입니다. 미친놈. 이젠 그만둬라. 좀만 참으세요. 제가 돈 벌어서 다 해결할게요. 표박호의 손에 억지로 도장을 찍게 만든 표현주는 다시 그를 묶은 채 컨테이너 문을 쾅 닫고 떠났습니다. 같은 시각 순찰을 돌던 구명관은 창고 쪽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표현준과 하실장이 급히 컨테이너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수상한데 궁금증이 인 구명관은 몰래 뒤따라 컨테이너로 다가갔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희미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현준아. 이놈아. 당장 풀어라. 구명관은 표박호의 목소리를 듣고 얼굴이 사색이 되어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한편 남모와 헤어진 뒤 미호는 며칠째 집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때 삐삐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미호는 남모가 부른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길거리 공연이 열리고 있는 한 거리였습니다. 사람만 바글거리고 남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결국 한숨을 쉬며 돌아서려는 순간 참가번호 13번, 왕남모, 마이크 소리에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무대 위, 기타를 맨 남모가 서 있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얼굴로 객석을 훑던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그 끝에 미호가 서 있었습니다. 남모의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노래는 제 꿈에게 바칩니다. 기타 선율이 시작되고 남모의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포기하려던, 숨기려던 꿈, 미호에게조차 털어놓지 못했던 고백 같은 노래였습니다. 눈물이 미호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객석에서 작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남모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곧장 미호 앞에 선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 핑계대고 도망쳐서 미안해. 미호가 울먹이며 고개를 떨구자 남모는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해보려고. 가수 꿈. 이번엔 절대 안 도망칠게. 그리고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백했습니다. 미호야, 다시 만나자. 미호는 눈물을 터뜨리며 남모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편 표현주는 마크와 손을 잡고 경매에서 헐값의 다본테크를 인수한 뒤 해외 수출로 돈을 벌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자금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불과 며칠 만에 마크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호텔에도 사무실에도 흔적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한 정체는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 모야 사기였어 표현주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럼 내 돈은? 이미 수억의 대출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숨을 고르던 표현주는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같은 날 태풍 상사 사무실, 익숙한 발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자주색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강태풍이 당당히 들어섰고 한 손엔 반짝이는 명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장 강태풍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강 사장님. 사장님 돌아오셨다. 태풍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지만 다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직원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태풍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마지는 주먹을 불끈 쥐었고 배송중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웃음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구명관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강 사장, 말해야 할 게 있네. 영찜찜해서 그는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표상선 경비를 서다 컨테이너에서 표박호 사장님 목소리를 들었네. 아무래도 표현준이 가둔 것 같아. 열어보려고 했지만 자물쇠로 잠겨있어 열 수가 없었네. 순식간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태풍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자식? 자기 아버지한테까지 그런 짓을? 내가 당장 가서 구해야겠어요. 직원들이 말렸습니다. 사장님, 위험해요. 표현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태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이미 판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표상선이 마크의 사기 사건으로 파산 위기에 몰리자 그와 뒷거래했던 은행 역시 다본테크 부도 유예 조치를 취소하고 결정을 번복합니다. 부도 처리 중단합니다. 은행의 결정으로 다본테크는 기사회생했고 직원들은 재가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표현준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결국 그를 감싸주던 금융라인마저 등을 돌립니다. 저녁 무렵 태풍은 사무실 문 앞에 서서 명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 강태풍, 한때 너무나 무거워 벗어났다가 결국 다시 짊어진 이름이었습니다. 미선이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돌아오셨네요. 사장님. 태풍은 미선을 보고 웃으며 미선을 껴안았습니다. 제 자리로 모든 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들이 창밖을 바라보는 사이 저녁 노을이 유리창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다음 날 태풍은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표상선이 무리한 대출로 부도 위기이고 다본테크의 부도도 유예 처리가 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중의 아버지가 개발한 소리 센서 CCTV 물품들이 표상선 컨테이너에 보관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명관 이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CCTV 물량 전부 표상선 쪽 창고에 쌓여 있답니다. 출고도 안 되고 그대로 묶여 있어요. 태풍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 컨테이너,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고마진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생기지 않겠어요? 정식 절차로 가져옵니다. 다본테크의 물건이니 정상 인도 요청을 넣겠습니다. 대신 컨테이너 옮기는 순간이 기회입니다. 태풍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낮게 덧붙였습니다. 거기 어딘가에 표박호 사장님도 계십니다. 직원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모두 상황을 알아차렸습니다. CCTV 컨테이너를 실어오는 과정을 이용해 몰래 다른 컨테이너까지 함께 빼내 구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 대형 트레일러들이 표상선 창고 앞에 섰습니다. 공식 서류를 제출하며 CCTV 물품 인도를 요구하자 현장 직원들은 별 의혹 없이 출고를 허락했습니다. 태풍 상사 직원들은 미리 번호를 대조하며 목표로 삼은 컨테이너를 함께 실었습니다.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다본테크 부지로 옮겨진 뒤 태풍은 맨 뒤 컨테이너 앞에 섰습니다. 이겁니다. 문을 열자 한기 어린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둠 속 구석에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표 사장님. 태풍은 달려가 표박호를 부축했습니다. 손목엔 아직 풀리지 않은 흔적의 밧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표 사장님. 희미하게 눈을 뜬 표박호는 태풍을 보자 숨죽여 중얼거렸습니다. 강태풍. 내가 왔구나. 태풍은 말 없이 그를 안았고 직원들은 재빨리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표박호는 곧바로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되어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컨테이너 감금치상 혐의로 표현준을 즉각 체포했습니다. 거칠게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표현준은 눈을 부릅뜨고 태풍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끝내줄 거라 생각하지 마.
강태풍. 태풍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현준아, 이제 좀 제대로 살아. 며칠 후, 태풍은 다시 태풍 상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모였고, 창고 벽면에는 소리 센서 CCTV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태풍은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버텨온 건 여러분 덕분입니다. 미선이 미소로 힘을 보탰습니다. 이제 진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태풍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차게 외쳤습니다. 태풍 상사, 재출발합니다. CCTV, 제대로 한번 팔아봅시다. 태풍 상사 직원들도 힘차게 외쳤습니다. 파이팅! 사무실 가득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화벨이 다시 울리고 팩스가 돌아가며 계약서가 책상 위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회사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태풍은 창밖을 내다보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태풍 상사는 이제부터입니다.